44번째 천풍구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는 괴 이름이면서 만나다, 우아하다, 예쁘다, 모습이 추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뜻에 해당되는 여자 여자와 음에 해당하는 후자, 이게 후에서 구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음을 나타내는 구자가 결합돼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고문의 주역에서는 이 구자를 구자, 만날 구자로 써 있기도 했습니다. 만남이고 남녀가 혼인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글자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 있는 음효가 여러 양효를 두루 만나 호응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낭송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우연한 만남 천풍구라고 했습니다. 택천쾌괴 다음에 천풍구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쾌자, 결야, 결, 필유, 소우, 고, 수지, 구, 구자, 우야. 쾌라는 것은 터짐이다. 터지면 반드시 만나는 바가 있게 되니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구괴로서 했다. 구라는 것은 만남이다. 택천쾌괴가 터짐이고 결단하여 제거하는 것이라면 천풍구괴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결단하고 제거한다는 것은 떠나고 헤어진다는 것인데 헤어짐이 있게 되면 새로운 만남이 있게 되니 택천쾌괴 다음에 천풍구괴가 이어진 것이죠. 택천쾌괴에서는 맨 위에 있는 음효 하나가 아래에 있는 양효들에 의해서 결단하고 제거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된 음효가 아래로 돌아와 여러 양효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천풍구괴입니다. 한자로 만난다 라는 뜻의 글자에는 우자도 있지만 회도 있습니다. 회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서로 만날 때 쓰는 글자라면 우는 서로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구괴의 구는 우연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천풍구괴의 괴사를 보면 구는 여장인이 물용취녀라고 했습니다. 구괴는 여자가 장성해질 것이니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죠. 지금 천풍구괴는 아래에서 음효 하나가 처음 생겨난 것인데 여기서부터 자라나서 음이 점차 성대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자라나 장성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음이 자라나면 양이 사라지게 되고 여자가 장성해지면 남자는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 라고 하지만 이 취자는 장가들 취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 라고 경계한 것입니다.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집안의 도를 이루려는 것인데 천풍국괴는 음이 점점 장성해지면서 양을 대적해 사라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점점 힘이 세지게 되면 남녀의 바른 도리를 잃게 되고 집안의 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천풍국괴의 상황에서 음이 지금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음은 매우 미약하고 아직 힘이 크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장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풍국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천하, 유풍, 구, 후, 이, 시, 명, 고, 사방. 상전에서 말했다. 하늘 아래에 바람이 부는 것이 국괴이니 군주는 이것을 보고서 명령을 내리고 사방에 알린다. 천풍국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가 위에 있고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바람이 하늘 아래에서 불어 다니는 것이죠. 바람이 하늘 아래로 불면 만물에 바람이 불며 만물을 만나게 되는 상입니다. 또한 음효가 맨 아래 하나 있는데 이 하나 있는 음효가 처음 생겨났지만 여러 양효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의 때가 됩니다. 천풍국괴는 음이 처음 생겨나서 점차적으로 자라날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 괴를 보며 중지곤괴의 초육효의 효사가 떠올라야 합니다. 초육효의 리상견빙지라고 해서 서리를 밟는다 라는 의미가 있죠. 서리를 밟는 것에 해당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여기 하나가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음이 하나 생겨 미약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점차 위로 자라나고 양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이 그 추이를 살피고 경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가 나타나서 여러 양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고 음이 양보다 먼저 움직이는 상이 되기 때문에 바른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양이 먼저 움직이면 음이 화답하는 것이 바른 이치니까요. 이처럼 천풍국괴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죠. 천지의 도가 길하고 흉해지고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이치에 따른 것인데 음이 지금 자라나는 때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실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음이 움직여서 굳센 양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비록 바르지 않게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음양이 만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를 만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만물이 생겨나고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과 어지러워지는 것, 사람이 궁하는 것과 통하게 되는 것, 일이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은 힘으로 이루거나 술수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음양이 서로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하나가 생겨 양들을 만나는 것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상황 안에서 9,5효와 9,2효가 모두 굳센 양으로 중의 자리를 얻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임금이 굳세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하를 인재를 얻은 것이 되고, 인재가 중하고 정한 군주를 만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중천건괴에서 9,5효가 9,2효를 만나고 9,2효가 9,5효를 만나 리견대인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임금과 순임금이 만난 것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들의 도를 천하에 크게 행할 수 있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풍구의 시대에 움직여야 할 사람은 군주입니다. 주역에서는 선왕이라고 해서 이전 시대의 위대한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고, 후라고 해서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 나옵니다. 천풍구의 시대에는 바람이 하늘 아래에서 천하 만물을 어루만지며 다니는 것과 같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주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존재와 만나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군주가 해야 할 일은 시명고사방, 사방이 곧 천하죠. 그러니 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을 천하사방에 알리는 것이죠. 이치와 상황에 맞는 명을 내려야 하고 그 내용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